찰싹 뺨 때리는 소리가 촬영장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스태프들은 손에 든 것을 멈추고 배우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방금 뺨을 맞은 건 강민정. 55세, 한때 잘 나가던 배우. 지금은 전성기가 지나 조연급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 배우였다. 그리고 그녀를 때린 건 서지안. 35세,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 그녀가 쓴 드라마는 무조건 화제가 되고 그녀가 캐스팅한 배우는 스타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물론 드라마 촬영 중이었다. 대본에 있는 장면이었다. 강민정 선생님 이렇게 맞고 바로 분노에 찬 표독스러운 표정이 나와야 해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작가님. 잘해볼게요. 잘해보겠다고는 대답했지만 강민정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서지안의 손바닥에는 25년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지안. 하지만 이건 그녀의 본명이 아니다. 진짜 이름은 박지연. 이것은 그녀의 복수 이야기이다. 2024년 가을. 서지안은 지난 5년간 연속 히트작을 낸 탑급 드라마 작가였다. 사랑의 대가, 그녀의 선택, 거짓말의 무게, 돌아온 심판. 모두 그녀의 작품이었다. 특이하게도 그녀의 드라마는 전부 불륜, 배신, 복수를 다뤘다. 평론가들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천재라고 평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게 그녀의 인생 그 자체라는 걸. 이번에 새 드라마를 기획했다. 제목은 그녀의 거짓말.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유하게 살아온 여자.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야기였다. 서지안은 기획안을 들여다보며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이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었다. 25년간 준비한 복수의 무대였다. 이 드라마의 주연은 박유진. 25살의 신인 배우. 연기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워온 순수한 아이였다. 그리고 악역은 강민정. 55세의 중견 배우.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거의 일이 없는 상태였다. 박유진은 서지안의 이복 동생이었다. 아버지 박영수와 내연녀 강민정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리고 강민정은 25년 전 서지안의 가족을 파괴한 그 여자였다. 3년 전부터 서지안은 이 복수를 준비했다. 먼저 박유진을 조사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다. 박유진은 연기학원을 다니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무명 지망생이었다. 재능은 있었지만 빽이 없었다. 연예계는 냉정한 곳이었다.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서지안은 깨달았다. 유진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자기 엄마가 뭘 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살고 있었다. 이 아이는 피해자야. 서지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였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지안이 직접 연락했다. 매니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진 씨, 저 드라마 작가 서지안입니다. 제 새 드라마 주연을 맡아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먹는 소리가 들렸다. 네, 정말요? 저를요? 네, 유진 씨예요. 오디션 영상 봤는데 제가 찾던 배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꿈만 같아요. 유진은 울먹이며 기뻐했다. 자기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명에서 단숨에 톱 작가의 드라마 주연이라니. 물론 유진은 서지안이 누군지 몰랐다. 서지안은 어머니 성을 따라 활동하고 아버지 성인 박 씨는 쓰지 않았으니까.
공식 프로필에도 편모스라에서 자란 작가라고만 나와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배제했다. 유진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왜 갑자기 자신에게 기회가 왔는지 그 이유를 알 리 없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타깃 강민정. 5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때는 조연급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거의 일이 없는 상태였다. 나이가 들면서 배역이 줄었고 젊은 배우들에게 밀려났다. 그녀는 절박했다. 한 번 더 빛나고 싶었다. 마지막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다. 서지아는 그 절박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매니저를 통해 제안했다. 서지안 작가의 새 드라마에 주연급 악역 출연 의향 있으세요? 서지안 작가님 드라마요? 당연하죠. 꼭 하고 싶습니다. 강민정은 너무나 간절했다.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다. 서지안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건 연예계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마지막 기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덫에 걸린 것도 모르고 대본 리딩 날이 왔다. 서지아는 처음으로 강민정과 마주했다. 25년 만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민정. 명품 핸드백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이 역력했다. 필러와 보톡스로 유지한 얼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중년 배우. 25년 전 그녀는 28세의 화려한 여자였다. 남의 남편을 빼앗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민정은 서지안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10살 아이가 이제 35살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때 그 아이를 기억하기나 할까? 서지아는 속으로 비웃었다. 넌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기억도 안 하는구나. 반갑습니다. 민정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서지아는 최대한 냉정하게 인사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25년을 기다렸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됐다. 유진도 회의실에 있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지아는 유진을 보며 잠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저 아이는 자기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그럼 대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씨, 1번 씬부터요. 유진이 대사를 읽기 시작했다. 순수하고 착한 주인공 역할. 목소리가 맑고 깨끗했다. 연기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유진 씨. 완벽해요. 감정선이 살아있네요. 서지아는 칭찬했고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눈이 초롱초롱했다. 꿈을 이루고 있다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다. 서지아는 잠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곧 감정을 지웠다. 복수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민정의 차례. 민정 선배님, 15번 씬 읽어주세요. 강민정이 대본을 펼쳤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 남자에게 가정이 있든 말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 그게 뭐가 나빠? 사랑 앞에서 도덕 따위는 의미 없어. 강민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사가 너무 자신의 과거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을까? 작가님, 이 배역이 네,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 역할이에요. 악역이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선배님이라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정은 대답했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지아는 속으로 웃었다. 불편해? 그래야지. 이제 시작이야. 리딩이 끝나고 서지아는 강민정을 따로 불렀다. 선배님, 차 한잔 하시죠.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강민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선배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25년 전쯤에 어떻게 연예계 입문하셨어요? 선배님 초창기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그건 그냥 오디션 보고 들어왔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강민정은 약간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25년 전 이야기를 물어보는 걸까? 아, 그러셨구나. 요즘 업계에 스폰서 관련 얘기가 많던데 선배님은 그런 거 없으셨죠? 순간 강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작가님,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당연하시겠죠. 선배님은 실력으로 올라오신 분이니까요. 서지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강민정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서지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실 강민정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다. 박유진. 그녀의 딸이라고 알려진 아이가 사실은 박영수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25년 전 강민정은 박영수만 만난 게 아니었다. 당시 무명 배우였던 그녀는 여러 명의 중년 사업가들을 만났다. 스폰서가 필요했으니까.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백이 필요했고 그녀는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일 돈이 많은 박영수에게 거짓말했다. 당신 아이예요. 책임져줘요. 우리 결혼해요. 박영수는 속았다. 검사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믿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가족을 버렸다. 아내와 10살짜리 딸을 버리고 강민정과 새 삶을 시작했다. 25년 동안 강민정은 이 비밀을 숨겨왔다. 박영수는 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믿고 있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이혼당하고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민정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다. 서지아는 이 사실을 3년 전에 알게 됐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강민정의 과거를 파헤쳤다. 25년 전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 병원 기록, 모든 걸 찾아냈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면서 서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강민정이 이 정도로 막장이었다니. 심지어 비밀리에 유진의 DNA 샘플까지 구했다. 머리카락 한 올로 충분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박영수와 박유진, 친자관계 일치율 0%. 박영수는 박유진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서지아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는 속아서 우리를 버린 거야. 저 여자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복수의 방법이 떠올랐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정말 열심히 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빛났다. 눈빛 연기가 특히 뛰어났다. 컷, 오케이. 유진 씨, 정말 좋아요. 이 감정선 완벽해요. 감독은 극찬했고 스태프들도 수군거렸다. 완전 신인 맞아? 연기 왜 이렇게 잘해? 서지한 작가 눈은 못 속이지. 또 스타 발굴했네. 저의 대박 날 거야. 확실해. 유진은 행복해했다. 자기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촬영이 끝나면 서지안에게 달려와 감사 인사를 했다. 작가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유진 씨는 재능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서지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 아이는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반면 강민정은 점점 이상해졌다. 악역 대사를 할 때마다 표정이 굳었고 NG가 잦았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컷. 민정 선배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편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다시 할게요. 감독은 짜증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다. 어느 날 촬영 중간 휴식 시간에 서지아는 강민정에게 다가갔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작가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데 선배님, 오늘 씬 아시죠? 비밀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장면이에요. 선배님이라면 그 감정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밀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그 불안한 심정, 이해하시죠? 들킬까봐 밤잠 못 이루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안고 사는 기분. 강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지아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불안해해라. 더 불안해해라. 카메라가 돌아갔다. 유진이 강민정에게 묻는 장면. 어머니, 숨기고 계신 거 있으세요? 왜 요즘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강민정이 대답하는 장면. 나는 숨길 거 없어.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강민정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컷. 오케이. 민정 선배님, 오늘 연기 정말 좋았어요. 감독은 만족했다. 하지만 서지아는 알고 있었다.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강민정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유진은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SNS 팔로워가 급증했다. 하루에 수만 명씩 늘어났다. 기사마다 대세 신인 박유진 헤드라인이 달렸다. 박유진, 서지안 작가의 뮤직. 25세 신인, 데뷔작으로 대박 예감. 박유진 연기력, 동세대 압도. 신인상 유력. 팬카페도 생겼다.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민정은 딸이 유명해지는 걸 기뻐했다. 인터뷰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유진이가 드디어 빛을 보네요. 엄마로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명해질수록 과거가 밝혀질 위험도 커진다. 기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하면 서지아는 그 불안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선배님, 다음 주에 제작 발표회 있어요. 기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과거 이야기 물어볼 텐데 괜찮으시죠? 과거요? 강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네, 어떻게 배우가 되셨는지 초창기 이야기요. 관객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배님 리즈 시절 이야기도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강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드라마는 곧 방영될 예정이었고 박유진은 스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서지안이 준비한 진짜 폭탄들이 이제 곧 터질 예정이었다. 25년 동안 준비한 복수,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서지안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알아야 한다.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9년 겨울, 서지안은 10살이었다. 그때는 박지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아버지 박영수, 어머니 그리고 지안.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아버지 박영수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가였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은 행복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아빠와 함께 TV를 보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공원에 갔다. 지안아, 오늘 아빠 일찍 들어올게. 맛있는 거 사올까? 와, 좋아요. 치킨이요. 알겠어. 우리 공주님. 아버지는 웃으며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안은 그게 좋았다. 아빠 손이 크고 따뜻했다. 그때는 그랬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주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밥도 같이 못 먹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큰 거래가 있어서. 엄마는 믿었다. 지안도 믿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아빠는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 여자 이름은 강민정. 28세의 무명 배우.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어렸다. 그해 12월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더니 짐을 쌌다.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캐리어에 담았다. 여보, 뭐해? 어디가? 엄마가 놀라서 물었다. 여보,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방에서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혼하자. 미안하지만 마음이 떠났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15년을 살았어. 지안이는 어떡하고? 지안이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이. 그리고 이 집은 이미 팔았어.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뭐? 당신 미쳤어.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어떻게 나 몰래 집을 팔아.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내 명의였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 했다. 아빠. 지안이 뛰쳐나왔다.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빠, 가지마. 아빠. 지안아, 미안해. 아빠는 가야 해. 싫어. 싫어. 아빠, 놔두고 가지마. 10살 아이가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안의 손을 뿌리쳤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았다.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만난 여자는 강민정이라는 무명 배우였다. 당시 28세, 몇 년째 단역만 전전하던 배우. 예쁘긴 했지만 재능은 없었다. 오디션마다 떨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중년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스폰서가 필요했으니까.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돈과 백이 필요했다. 그리고 임신했다. 아버지에게 당신 아이라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누구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영수 씨,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우리 결혼해요. 아버지는 그 거짓말을 믿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버렸다. 15년 함께한 아내와 10살짜리 딸을 버리고 아버지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았다. 아니, 줄 수가 없었다. 강민정에게 쏟아붓느라 돈이 없었으니까. 집을 판 돈도 전부 강민정에게 줬다. 그녀가 원하는 강남 아파트를 사줬다. 비싼 차도 사줬다. 명품도 사줬다.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엄마는 무너졌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지안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하는지 지안은 이해할 수 없었다. 잘못한 건 아빠인데 10살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는가. 지안은 그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울지 마. 나 있잖아.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지안은 어른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린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한 달 후 모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렸으니까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다. 지안아, 잠깐만 이사 가는 거야.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사 간 곳은 서울 외곽의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곳,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그곳이 모녀의 새 집이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지안아, 여기도 나쁘지 않지?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엄마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응, 엄마. 나 여기 좋아. 지안은 거짓말을 했다.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벌레가 기어다녔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좁은 반지하 방에서 지안은 다짐했다. 나는 커서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야. 10살 아이의 다짐치고는 너무 차가웠다. 하지만 그게 지안이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반지하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엄마는 하루에 12시간씩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다. 지안아, 엄마 늦게 들어올게. 밥 잘 챙겨 먹어. 응, 엄마. 조심히 다녀와. 지안은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반찬은 김치뿐이었다. 가끔은 그마저도 없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지안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안 먹어? 아니, 먹어. 그냥 다이어트 중이야. 지안은 거짓말을 했다. 배가 고파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티내지 않았다. 창피했다. 가난한 게 창피했다. 아빠에게 버림받은 게 창피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2001년 12월 지안이 12살 되던 해 겨울. 모녀가 살던 반지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새벽 4시였다. 엄마가 식당 일을 마치고 막 들어온 직후였다. 지안아, 엄마 왔어. 오늘 사장님이 남은 반찬 좀 줬어.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 비명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연기가 복도로 내려왔다. 순식간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찼다. 지안아, 일어나. 엄마가 지안을 깨웠다. 지안은 막 잠들려던 참이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빨리 일어나. 엄마는 지안을 안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창문으로 나가야 해. 엄마는 창문을 열었다. 반지하라서 엄마가 지안을 등에 업고 창문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지안아, 뛰어. 빨리. 엄마도 같이. 엄마는 바로 뒤따라갈게. 빨리. 엄마, 엄마. 지안은 창문을 내려다봤다. 엄마가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으악!
엄마 얼굴에 불길이 닿았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엄마. 엄마는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땅에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요. 사람 다쳤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다. 구급차가 왔다. 엄마, 엄마, 일어나. 지아는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의식이 없었다. 얼굴과 눈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아는 구급차에 함께 탔다.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시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죄송합니다. 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싫어요. 지아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엄마는 눈을 잃었다. 며칠 후 엄마가 의식을 찾았다. 지아나, 엄마 괜찮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때 지아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만약 아빠가 우릴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그 반지하에 살지 않았다면, 엄마는 눈을 잃지 않았을 거야. 꼭 복수하겠어. 아빠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그 후로 지아는 악착같이 살았다. 복지관 도움을 받아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알바. 뭐든 했다. 공부는 도서관에서 했다. 책만이 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었으니까. 성적은 항상 1등이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다. 지안이는 정말 대단해.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하지만 지안은 칭찬이 싫었다. 동정받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우연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학교 100일장에서 상을 탔다. 주제는 가족이었다. 지아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썼다. 물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다. 소설 형식으로 각색했다. 심사위원들이 극찬했다. 감정 묘사가 뛰어나다.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생생하다. 당연했다. 직접 겪은 거니까. 선생님이 말했다. 지아나, 너 글 정말 잘 쓴다. 작가 해봐라. 재능이 있어. 작가. 그때 처음 생각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로 복수할 수 있겠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다. 국문과를 선택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알바. 주말에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 스터디. 20대 내내 그렇게 살았다. 방송국 공모전에 수십 번 떨어졌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복수해야 했으니까. 성공해야 했으니까. 막내 보조 작가로 시작해서 밤을 새우며 대본을 썼다. 선배들에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울면서 일했다. 하지만 버텼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리고 30살 때 드디어 첫 드라마 사랑의 대가가 방영되었다. 불륜 드라마였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결국 모든 걸 잃는 이야기. 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녹였었다. 아버지를 빼앗긴 아이의 이야기. 버림받은 아내의 이야기. 시청률 28%를 기록했다. 대박이었다. 지아는 단숨에 신인 작가상을 받았다. 올해의 신인 작가 서지안.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는 순간 지아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복수할 수 있어. 그 후 5년간 계속 히트작을 냈다. 그녀의 선택, 거짓말의 무게, 돌아온 심판. 모두 불륜,
배신, 복수를 다룬 드라마였다. 사람들은 서지안이 그런 주제에 천재적이라고 했다. 서지안 작가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데 천재적이다. 그녀의 드라마는 왜 이렇게 리얼할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게 그녀의 인생 그 자체라는 걸. 그리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강민정의 과거를 파헤쳤다. 25년 전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 병원 기록, DNA 샘플,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박유진을 지켜봤다. 기회를 노리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박유진은 드라마의 주연이 되었고 강민정은 악역을 맡았다. 그리고 서지안이 준비한 폭탄들이 이제 곧 터질 것이다. 드라마 그녀의 거짓말 방영이 시작되었다. 2024년 10월 첫 방송. 시청률 17%로 시작했다. 첫 화부터 화제였다. SNS는 폭발했다. 신인 박유진, 데뷔작으로 대박. 서지안 작가, 또 한 번의 신화. 박유진 연기력, 동세대 압도. 이건 신인 연기가 아니다. 유진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다. 광고 제의가 쏟아졌다. 화장품, 음료, 패션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왔다. 인터뷰 요청이 넘쳐났다. 모든 예능에서 유진을 원했다. 박유진, 차세대 한류 스타? 서지안 작가의 뮤즈, 박유진의 무한 가능성. 강민정도 재조명 받았다. 중견 배우의 카리스마 같은 기사들이 나왔다. 강민정, 악역으로 제2의 전성기. 베테랑 배우의 저력, 소름 돋는 연기.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유진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강민정에게 마지막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니까. 서지안은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더 올라가라. 더 높이.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프지. 그리고 방영 3주차. 서지안이 준비한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 배우 강민정, 25년 전 스폰서 의혹. 글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1999년 강민정이 여러 중년 남성들과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고급 차 안에서. 고급 레스토랑, 호텔 출입 기록. 무명 배우가 어떻게 이런 곳을 드나들었을까? 무명 배우였던 그녀가 갑자기 명품을 사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한 정황. 수입원이 없는데 어떻게? 물론 그 글을 올린 건 서지안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익명으로 추적 불가능하게 올렸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대박! 이거 진짜야? 강민정 스폰서 받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잖아. 증거까지 있네. 충격. 저 사진 속 남자들 누구야? 재벌들 아니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강민정 스폰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우 강민정, 과거 스폰서 의혹 불거져. 25년 전 행적 재조명. 진실은? 강민정 측 악의적 루머 법적 대응 검토. 다음날 촬영장. 강민정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 밑에 다크서클,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작가님, 무슨 일이세요, 선배님? 온라인에 제 얘기가.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이면 법적 대응하시면 되죠.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서지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강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적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파헤쳐질 테니까. 진짜 증거들이 더 나올 테니까.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역시 갑자기 결혼한 게 수상했어.
그 나이에 무명 배우가 어떻게 갑자기 잘 살게 됐나 했더니 딸도 아빠 돈으로 배우 된 거 아니야? 박유진도 의심스러운데 유진에게도 화살이 돌아갔다. 박유진 배경 의혹. 엄마 덕분에 주연 꿰찬 거 맞나? 금수저 코스프레. 실력이 아니라 빽이었네. 착하고 순수한 유진은 감당할 수 없었다.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러니까 딸도 그렇지. 스폰서 이색. 연기력이 아니라 몸으로 성공했네. 촬영장에서 유진이 울고 있었다. 구석에서 혼자. 서지안이 다가갔다. 유진 씨, 괜찮아요? 작가님, 저 어떡하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유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 SNS에 악플이 저보고 스폰서 이세래요. 유진은 흐느꼈다. 서지아는 잠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감정을 눌렀다. 견뎌내야죠. 유명해지면 그런 것도 감수해야 해요. 이것도 다 과정이에요. 서지아는 냉정하게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타가 날아갔다. 또 다른 익명 제보가 올라왔다. 제목 강민정의 숨겨진 진실 친자 의혹. 내용 강민정은 박유진을 임신했을 당시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영수가 친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DNA 검사를 해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핵폭탄이었다. 미쳤다. 이게 사실이면 25년간 사기친 거잖아. 박영수 불쌍하네. 남의 자식 키운 거야? 강민정 진짜 막장이네. SNS는 난리가 났고 언론은 기사를 쏟아냈다. 강민정, 친자 사기 의혹까지 25년간 숨겨온 충격적 비밀. 박유진, 아버지가 다를 수도. 강민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박유진을 불렀다. 집에서 단둘이. 유진은 엄마 앞에 앉았다. 엄마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기사들. 다 거짓말이지?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뭔데? 왜 그래? 강민정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유진아, 미안해. 너는 아빠의 친딸이 아니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엄마가 25년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생겼는데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그래서 제일 부자였던 박영수한테 내가 그 사람 딸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래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아빠는 누구란 말이에요? 미안해. 엄마도 몰라. 정말 미안해. 강민정은 울었다. 하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다. 울 수도 없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싫어. 싫어. 나한테 왜 이래.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자기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 서지아는 박영수에게 직접 DNA 검사 결과지를 보냈다. 택배로, 익명으로. 보낸 사람 주소는 가짜였다. 박영수는 집에서 택배를 받았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박영수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떨었다. 65세의 노인이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박영수 박유진 친자관계 부정일치율 0%. 25년간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자기 피가 아니었다. 박영수는 즉시 강민정을 불렀다. 당신, 당장 와. 강민정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박영수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진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여보, 그게 어디서 난 거야 이게. 그게 중요해. 25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내가 진짜 딸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키운 거야. 박영수는 울부짖었다. 65세 노인이 무너지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강민정이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박영수는 그녀를 밀쳐냈다. 미안하다고. 지안이는 어떡하고. 내 진짜 딸은. 지안이? 강민정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25년 전 버리고 온 그 아이. 그래, 박지안. 내 친딸. 내가 날 유혹해서 내가 버린 그 애. 지안이가 어디 있는데요? 모르겠어. 25년 동안 소식도 없어. 내 때문에. 내가 날 속여서 내가 그 애를 버렸잖아. 박영수는 울부짖었다.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그리고 강민정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다. 지안이, 박지안, 서지안,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서지안 작가 본명을 쳤다. 검색 결과가 떴다. 서지안 작가, 본명 박지안. 편모 슬하에서 성장.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이별 후 어머니와 단둘이. 강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럴 리가. 서지안 작가가. 그 어린애가. 모든 게 이해되었다. 왜 서지안이 자신에게 악역을 제안했는지. 왜 유진을 스타로 만들어줬는지. 왜 과거를 캐묻고 의미심장한 말들을 했는지. 왜 비밀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라고 했는지. 내가 복수당한 거야. 25년 전 그 아이한테. 강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였다. 박영수는 그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5년간의 결혼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냈다. 재산 분할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사기 결혼이었으니까. 배우 강민정, 친자 사기 의혹으로 이혼 소송. 박유진, 모든 활동 중단. 도의적 책임. 25년 거짓말, 한 가정 파괴. 충격 그 자체. 뉴스는 매일 이 이야기를 다뤘다. 강민정은 연예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유진은 공식 입장을 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고는 모두 취소되었고 드라마 재방송도 중단되었다. 스타가 된 지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꿈을 이룬 지 한 달 만에. 그날 밤 서지아는 유진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누구세요? 지친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다. 저 서지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유진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았다. 작가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유진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유진 씨, 제가 누군지 알아요? 작가님이요? 제 본명은 박지안이에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네. 박영수의 친딸. 25년 전에 버려진 딸이에요.
유진은 숨을 멈췄다. 입이 벌어졌다. 그럼, 네, 맞아요. 저는 당신 엄마에게 복수하려고 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유진은 숨을 헐떡였다. 머리를 흔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왜 저까지? 처음에는 당신도 복수의 대상이었어요. 당신은 그 여자의 딸이니까. 하지만 지켜보니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타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곧 모든 게 무너질 거 알았지만요. 적어도 잠깐은 꿈을 이뤄줬잖아요. 작가님은 너무하세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서지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유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엄마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죠. 저처럼. 유진은 한참을 울었다. 서지아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건 제가 정해줄 수 없어요. 유진 씨 스스로 결정해야죠.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유진 씨. 당신을 이용해서.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25년 동안 준비한 복수니까요. 서지아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다. 작가님, 유진이 불렀다. 서지아는 돌아봤다. 작가님은 이제 행복하세요? 서지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강민정은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모든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다. 광고도, 드라마도 모든 일이 끊겼다.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받았다. 사기꾼 막장녀라는 말을 들었다. 박영수는 이혼을 마쳤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재산의 대부분은 지켰지만 25년간 속아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유진은 연예계를 떠나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서지아는 엄마, 차 드세요. 고마워, 지아나.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 자리. 엄마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으로 따뜻하게 웃었다. 2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웃음은 잃지 않았다. 지아나, 요즘 마음이 편해 보이네? 네, 엄마. 뭔가 해결된 일이 있니? 네. 오래된 일이 정리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지안의 손을 찾아 꼭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지안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엄마.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복수는 끝났다. 강민정은 모든 걸 잃었고 아버지는 후회 속에 살고 유진은 상처받았다. 서지안이 원하던 결과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다. 복수를 하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2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며칠 후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작가님, 저 이제 연예계 그만둘게요. 엄마랑도 거리 두기로 했어요. 작가님은 이제 행복하세요? 서지아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행복하냐고. 그날 밤 서지아는 새로운 드라마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복수가 아닌 용서에 관한 이야기.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제목은 다시 시작. 복수는 끝났다. 이제 서지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강민정이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서지안, 아니 박지안. 35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시간이다.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